안녕하세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천동원입니다. 메타스테이블 HCP 팔라듐 하이드라이드 in 리퀴드 셀 TEM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연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오늘 강연을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우선 처음으로 제 연구 그리고 저희 연구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동소체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동소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같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결정 구조가 달라서 물성이 다른 이러한 소재군을 저희들이 동소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동소체가 흑연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되겠는데요. 흑연은 HCP 결정 구조를 갖고 있고 연력학적으로 안정한 스테이블 페이지입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FCC 결정 구조를 갖고 있고 높은 키네틱 배리어 때문에 상압에서 이러한 연력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사용할 수 있는 소재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소재 모두 카본으로 탄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두 소재가 같은 탄소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적인 성질, 기계적인 성실, 그리고 외향이 완전히 다르죠. 저는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준안정상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합성 방법론을 제안했고요. 이것이 제 연구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연구 주제는 금속에서 수소가 들어갈 때 그리고 나올 때 이 수소의 거동을 이해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러한 거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벌크 스케일의 분석 장비 그리고 다양한 실시간 분석 장비를 통해서 다양한 실험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들을 바탕으로 수소의 거동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 관심 있어 하는 장비는 인시추 TEM 투과잔저 현미경인데요. 그 이유는 이 동영상에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팔라듐 그리고 마그네슘 하이드라이드에서 수소가 들어가는 그리고 수소가 나오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녹화한 결과입니다. 또한 이 두 가지 동영상은 액체 환경에서 그리고 수소 분위기에서 나노 결정이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녹화한 결과가 되겠는데요. 저는 인시추 TEM 분석 장비를 통해서 애토믹 스케일의 이러한 분석 결과를 얻고요. 이걸 통해서 메탈 하이드라이드 내부에서 수소의 거동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물리적 피직스를 이해하는 것을 저의 연구 주제로 삼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다음과 같고요. 오늘 말씀드릴 연구 같은 경우에는 홍재영 연구원과 약 5년 동안 진행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메타스테이블 헥사고널 클로즈 팩트 팔라듐 하이드라이드 인 리퀴드 셀 TEM이라는 제목으로 2022년 3월에 네이처지에 논문을 게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새로운 금속 수소화물 소재를 준안정상 금속 수소화물 소재를 만들 수 있는 방법론을 나는 발견했고 그것을 제안한다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를 같이 한 콜래보레이터가 되겠는데요. 키스트의 이영수 박사님 그리고 유성종 박사님, 카이스트의 양영수 교수님, 포항공대 손창은 교수님 등 많은 분들이 제 연구에 헌신적으로 도움을 주셨고 이러한 도움을 바탕으로 우수한 연구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현재 메타스테이블 페이즈 트렌드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준안정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높은 온도에, 높은 압력에서 한번 만들어 볼까? 아니면은 급격한 온도 변화에서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어떻게 보면 막연한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이 준안정상 합성 방법론은 어떤 실험적인 경험을 바탕으로만 우연에 의해서 저희들이 만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러한 메타스테이블 페이즈를 계산과학으로 예측을 하고 예측된 페이즈를 실제적으로 만드는 이러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메타스테이블 페이즈의 합성 방법론을 우리들이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아주 기초적인, 재료과학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궁금증을 어떤 해결하는 그러한 일이 되겠습니다. 저는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충분한 수소 분위기에서, 아주 고농도의 수소 분위기에서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또는 수소를 함유할 수 있는 소재를 합성한다면, 만든다면 지금까지 만들어지지 않은 새로운 소재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제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제안하는 새로운 메타스테빌리티 엔지니어링 패러다임이 되겠는데요. 제가 어떻게 이러한 패러다임을 제안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실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인시추 TEM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투과 전자 현미경, 이 강연을 듣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 장비에 익숙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투과 전자 현미경의 레졸루션은 0.5 앵스트롬 정도가 되겠고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원자의 사이즈는 1 앵스트롬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의 크기보다 더 작은 레졸루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적으로 원자를 이 TEM을 통해서 직접 이미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인슈 TEM에서 필요한 핵심 장비는 홀더 시스템이 되겠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스, 그리고 리퀴드, 그리고 가열 분위기에서 소재가 변화하는 과정을 TEM에서 관찰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투과 전자 현미경은 높은 분해능을 얻기 위해서는 아주 하이 레벨의 진공도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 특히 가스랑 리퀴드 시스템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는 가스랑 리퀴드가 홀더 밖으로 나가지 않는 TEM 쪽으로 확산되지 않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주 키가 되겠고, 그래서 보통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막을 일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설명드릴 게 그래핀 리퀴드 셀인데요. 이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막, 이 가스 또는 리퀴드가 TM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이러한 막은 100나노 이상으로 매우 두껍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미지의 분해능이 아주 안 좋은 단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어떠한 시스템을 쓰냐면 이 그래핀 리퀴드 셀, 즉 그래핀과 그래핀 사이에 물을 넣고 그래핀을 이렇게 접착을 시키게 되면 이제 물이 그래핀 밖으로 퍼지지 않고 그 안에서 잘 익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 그래핀 리퀴드 셀의 이미지가 되겠는데요. 이 사이에 지금 물이 가두어져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쓰는 그래핀 레이어의 두께는 a few 나노미터 정도이기 때문에 이 그래핀 리퀴드 셀 GLC를 사용하게 되면 이미지 분해능이 이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베이스의 시스템에 비해서 매우 우수하다라는 매우 우수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제 실험에서도 이 그래핀 리퀴드 셀을 주로 사용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이 실시간 분석 연구를 해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일어나는 과정은 세세히 그리고 촘촘히 저희가 관찰을 해야 되고, 이러한 관찰을 위해서는 이러한 카메라가 매우 중요한데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원뷰 카메라의 경우에는 4K의 이미지를 초당 25장을 얻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 현미경에서 액체 또는 기체 환경에서 소재가 변화하는 과정을 이러한 성능이 우수한 카메라를 타용해서 레코드를 하고요. 녹음을 한 다음에 분석 결과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새로운 현상을 이해를 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루트로 인시추 TEM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메타스테이블 HCP 팔라듐 하이드라이드를 제가 어떻게 발견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라듐 하이드라이드,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팔라듐 하이드라이드는 일반적으로 큐빅 구조를 갖고 있고 수소가 옥타헤드랄 사이트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의 함유량은 약 수소 원자 하나당 약 70%, 애토믹 퍼센트 기준으로 70%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 팔라듐 하이드라이드 본딩은 약 100도 이상에서는 일반적으로 깨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HCP 팔라듐 하이드라이드의 경우에는 이 FCC 페이즈 1은 확연히 다른 물성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 리퀴드셀 TEM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 툴을 하나의 관찰의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간 다르게 이러한 액상2가 전자 현미경 시스템을 관찰의 도구뿐만 아니라 합성 시스템, 합성하는 합성하는 리액션 챔버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게 리액션 챔버로 사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물에 이제 물 안에서 오비팅하고 있는 일렉트론이 있는데요. 이 일렉트론들이 TEM에서 나오는 높은 에너지의 전자와 인터액션을 하게 되면 이 오비탈에서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액체 안에서 둥둥둥 떠다니게 되는데요. 그러한 일렉트론들을 저희들이 하이드로이드 일렉트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액상2가 전자 현미경에서의 합성법의 경우에는 이러한 하이드로이드 일렉트론과 메탈 프리커서가 합쳐서 나노 결정을 성장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는데요. 저는 여기에 한 가지 컨셉을 더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전자빔을 액체에 조사하게 되면 이런 수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H2 몰레큘 또는 하이드로젠 레디칼들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러한 수소를 나노 결정 합성에 응용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소의 농도를 높은 분위기에서 수소 농도가 높은 분위기에서 나노 결정을 성장시켜서 새로운 결정 구조를 그리고 새로운 물성을 갖는 소재를 개발을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이 동영상이 새로운 페이즈가 성장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동영상에서 지금은 좀 잘 안 보이겠지만 이 동영상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 결정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 결정 과정을 저희들이 트래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한 게 이 나노 입자, 그리고 나노 입자를 푸리에 변화를 하게 되면 이런 회절 패턴이 나오게 됐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의 엑스레이 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회절 패턴을 통해서 이러한 결정의 결정 구조를 저희들이 예측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저희들이 새로운 결정 구조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안 했습니다. 당연히 할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당연히 큐빅 결정 구조를 갖는 팔라듐이 만들어졌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구조를 분석을 했는데, 재미있게도 이 큐빅에서 나와야 되는 회절 패턴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어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나노 결정의 결정 구조를 상세히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노 결정이 성장하고 있는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인데요. 이 동영상의 이미지를 한 장 한 장 분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이 이미지를 푸리에 변환을 해서 회절 패턴을 얻고 이 회절 패턴의 결정 구조를 분석을 했는데요. 재미있게도 이 회절 패턴이 HCP 레티스에서 나오는 회절 패턴과 일치함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건 또 다른 동영상입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이러한 나노 결정이 합쳐져서 새로운 나노 입자를 만든 그러한 하나의 그 그로스 패스웨이가 되겠는데요. 인슈 TM을 통해서 밝혀진 그런 패스웨이가 되겠죠. 이런 코알레센스 기반의 나노 입자 성장 방법론이 되겠는데, 이러한 코알레센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나노 입자의 경우에도 아주 재미있게도 회절 패턴, 즉 결정 구조가 HCP 레티스와 일치함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HCP 결정 구조가 생겼구나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으로 진행한 실험은
그라핀 리퀴드 셀에 있는 액체를 모두 빼고 그 다음에 나노 입자의 결정 구조를 분석을 했습니다. 이 분석 결과가 되겠는데요. 물이 없기 때문에 이미지가 당연히 더 명확하게 나오겠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HCP 결정 구조 같은 경우에는 AB 스태킹을 갖고 있는데 이 이미지에서 보듯이 AB 스태킹이 명확하게 보임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마지막으로 진행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나노 입자의 회절 패턴을 찍고 그 다음에 이 나노 입자를 로테이션을 했습니다. 로테이션을 해서 특정한 방향에서 회절 패턴을 얻어서 이 두 가지 회절 패턴을 분석을 해봤더니 HCP 결정 구조에서 나오는 회절 패턴이 모두 얻게 됐습니다. 즉 하나의 입자에서 다양한 방향에서 이미지를 찍은 다음에 결정 구조를 분석을 했는데 HCP 회절 패턴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저희같이 TEM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의 나노 입자를 돌아가면서 회절 패턴을 측정하고 거기에서 특정한 결정 구조의 회절 패턴이 나왔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이 입자는 특정한 결정 구조를 갖고 있구나라고 확실히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 결과는 저희들이 만든 나노 입자가 HCP 결정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핵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제 새로 만든 입자가 HCP 결정 구조를 갖고 있음을 증명을 했는데요. 그 다음으로 저희가 궁금한 것은 이 소재가 어떠한 원소로 구성되어 있냐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슈퍼 EDX를 통해서 나노 입자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노 입자에서 팔라듐만 주로 검출이 됐고 팔라듐 옥사이드나 팔라듐 카본 같은 것들은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즉 팔라듐 위치에 옥사이드랑 카본이 오버랩이 돼서 검출이 안 돼 있어서 그렇다면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그 다음에 팔라듐 온리가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이 슈퍼 EDX를 통해서는 원자번호 5번부터는 저희들이 검출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실험 조건에서는 이 원자번호 4번, 3번, 2번이 존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이러한 원소들이 들어가 있는 소재라든가 시스템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팔라듐이거나 아니면 팔라듐 하이드라이드거나. 자, 그래서 이 둘 중에 무엇인지를 저희가 이제 규명을 했어야 됐는데요. 저희가 플라즈몬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긴 좀 어렵지만, 플라즈몬은 원자 핵과 가장 약하게 결합되어 있는 전자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전자들과 TEM에서 나오는 전자들과 상호작용을 하게 돼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TEM에서 나오는 전자가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너지가 잃는 정도를 통해서 어떤 소재의 페이지를 어떠한 본딩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이렇게 규명을 하곤 하는데요. 이 팔라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1 스펙트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스펙트럼이 보통 8.5에서 8 사이에서 뜨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팔라듐 하이드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5.5에서 6 사이에서 뜨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이 새로운 HCP 나노 결정의 이일지를 특정을 해봤더니 결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약 5.5에서 6 사이에서 특정한 픽이 뜨는 것을 저희들은 확인을 했고요. 이 결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만든 소재가 팔라듐 하이드라이드임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만든 소재가 어떠한 결정 구조를 갖고 있고 어떠한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으로 제가 설명드릴 것은 이 새로운 소재가 왜 만들어졌냐, 포메이션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제일 처음에 시도했던 것이 이제 DFT 계산을 통해서 이 HCP 팔라듐 하이드라이드와 FCC 페이지의 그 에너지를 계산을 했는데요. 당연히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이 파란색 삼각형, 즉 FCC 결정 구조의 수소가 옥타헤드랄 사이트에서 포지셔닝 하고 있는 이러한 팔라듐 하이드라이드의 에너지가
가장 낮다고 저희들이 계산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그렇게 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다른 방법으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포항공대 손창원 교수님께서 같이 해주셨는데요.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팔라듐 하이드라이드의 에너지를 계산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밝혀졌는데요. 이 큰 원은 팔라듐 애톰을 나타내고, 이 작은 하얀 원은 옥타헤드랄 사이트에 있는 수소, 그리고 이 녹색의 원은 테트라헤드랄 사이트에 있는 수소가 되겠습니다. 계산을 통해서 나온 가장 핵심은 이 팔라듐과 이 옥타헤드랄 사이트에 있는 수소가 오버랩이 될 때 이 엑스트라 스테빌리제이션을 제공한다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팔라듐과 옥타헤드랄 사이트에 있는 수소가 오버랩이 되면 그 시스템의 에너지는 좀 더 안정해진다 라는 것이 되겠고요. 이 HCP 경우에는 이 수소가 팔라듐과 이 옥타헤드랄 사이트에 있는 수소가 팔라듐과 오버랩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엑스트라 스테빌리제이션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엑스트라 스테빌리제이션으로 이 에너지를 설명을 드리면, 이 시스템의 넘버 오브 레이어 숫자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엑스트라 스테빌리제이션에 의해서 이 시스템의 에너지는 점점 더 낮아진다 라는 것이 되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넘버 오브 레이어의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 엑스트라 스테빌리제이션의 효과가 줄어들어서 상대적으로 이 시스템의 에너지가 불안정하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재밌었던 것은 나노 결정의 크기가 적은 영역에서 이 FCC 페이즈의 에너지 스테이트가 HCP보다 불안정하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계산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결과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X축은 파티클 다이아미터, 즉 나노 결정의 크기가 되겠고요. Y축은 이제 수소의 함유량이 되겠습니다. 결과에서 보듯이 높은 수소 분위기, 그리고 작은 나노 결정에서 이 HCP, 이 빨간색 네모로 표시되어 있는 게 HCP인데요. HCP 결정이 FCC보다 에너지적으로 안정하다라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것은 수소의 분포 또한 표면, 그리고 테트라헤드나 옥타헤드랄 포지션에 어느 정도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입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 결과의 핵심은 작은 결정 크기, 그리고 높은 수소 분위기에서 수소의 불균일한 분포, 그리고 엑스트라 스테빌리제이션 효과에 의해서 HCP 결정이 FCC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정해진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으로 진행한 것이, 저희가 계산을 통해서 얻은 이 결과, 높은 수소 분위기에서 HCP 페이즈가 만들어진다 라는 이러한 가설이 실제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험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이게 하이, 미디엄, 로우가 전자 빗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높은 에너지의 전자 빗량을 가할수록 높은 수소 분위기가 만들어지는데요. 되게 재미있는 결과는 높은 수소 분위기에서 이 X축이 FCC와 HCP가 형성되는 그 비율이 되겠는데, 높은 수소 분위기에서 HCP 페이지가 형성 비율이 높고요. 그 다음에 수소 함유량 또한 증가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는 저희들이 제안한 가설, 즉 높은 수소 분위기에서 HCP 페이지가 준안정상 페이지가 잘 만들어진다라는 이러한 가설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결과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소 버블이 되겠는데요. 액상2가 전자 현미경에서 수소 이 버블이 형성되는 이유는 이 수소 가스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액체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많은 수소 가스가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버블을 만들게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버블 주위에서는 수소의 농도가 버블이 없는 지역보다 낮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버블이 수소를 다 갖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버블 주위에 있는 나노 입자 결정의 성장 과정을 트래킹을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특정 실험 조건에서 99% 이상의
HCP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이 이 버블 주위에서는 모든 나노 입자가 FCC 결정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들이 새롭게 제안한 합성 방법론, 높은 수소 분위기에서 새로운 결정 구조를 갖는 결정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하나의 간접적인 실험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들이 진행한 것은 이제 이 저희 나노 입자의 3차원 결정 구조를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톰 일렉트론 토모그래피라는 아주 최신의 분석 기술을 통해서 나노 입자의 3차원 구조를 원자 스케일로, 원자 수준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요. 이 연구 결과 같은 경우에는 카이스트 양영수 교수님이 저희들을 도와주셨고요. 양영수 교수님이 저희랑 같이 연구하기 전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이언 플라티늄 나노 입자의 3차원 구조를 원자 수준에서 분석한 결과가 되겠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저희들이 분석할 수 있냐면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인데요. 보면 주인공이 총을 쐈는데 주인공이 총알을 피하는 이 과정을 3차원적으로 구현했죠. 처음에 이 영상을 보고 저희들이 상당히 놀랐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영상이 아주 익숙하지만 이 영화가 처음 나올 때는 익숙하지가 않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찍냐면 이 주위에 아주 많은 카메라를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실제 이 장면을 측정한 그 이미지가 되겠는데요. 네, 저희를 어떻게 이렇게 3차원 구조를 얻게 되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이미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샘플을 돌리면서 이러한 다양한 각도에서 이미지를 찍게 되고 이런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이미지를 양영수 교수님이 개발한 젠파이어라는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3차원으로 리컨스트럭션, 3차원 구조를 뽑아내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 나노 입자의 3차원 결정 구조를 저희가 얻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들의 그 나노 입자의 3차원 결정 구조의 그 레이어 바이 레이어 구조를 하나하나 이게 뽑아낸 결과가 되겠습니다. 되게 재밌는 것은 저희 나노 입자가 단결정이 아니라 두 가지 도메인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음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의 도메인, 여기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도메인은 AB 스태킹이 되겠고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도메인은 BA 스태킹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AB 스태킹, HCP는 AB 스태킹인데 원자 하나가 더 위로 올라간 또 다른 도메인이 바로 우측에 존재한다 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예, 저희들은 이렇게 새로운 아주 재밌는 구조죠. 보통 일반적인 2차원 기반의 분석법으로는 저희가 규명할 수 없는 건데 3차원 원자 수준의 3차원 결정 구조 규명을 통해서 이러한 AB 또 BA 스태킹의 이 두 가지 도메인이 혼재되어 있는 나노 입자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재밌는 것은 상당히 이러한 두 개의 도메인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러한 결정 구조가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저희들이 심도 깊게 다루진 않겠지만 새로운 나노 입자 성장 방법론, 멀티 스텝 크리스탈리제이션 방법론을 저희들이 새롭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제 물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지금 제가 요거는 이제 상온에서 측정한 회절 패턴이 되겠고요. 얘는 이 나노 입자를 500도씨에서 2시간 동안 열 처리를 하고 그 후에 측정한 회절 패턴이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결정 구조가 열 처리를 2시간 동안 500도씨에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제가 강의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텐데 팔라듐 하이드라이드 본딩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0도 이상에서는 본딩이 끊어지는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는데 이 HCP 팔라듐 하이드라이드에서 존재하는 PDH 본딩의 경우에는 200도씨 이상에서도 500도씨 이상의 열 처리 온도에서도
500도씨 이상의 온도에서도 그 본딩이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thermal stability, 즉 열적 안전성이 기존에 있는 FCC 페이지에 비해서 상당히 우수하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팔라듐 하이드라이드의 수소 함유량은 결정 구조를 통해서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FCC 팔라듐 하이드라이드의 경우에는 약 0.7%, 팔라듐 원자 하나당 0.70% 정도의 수소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저희가 만든 FCC 팔라듐 하이드라이드의 경우에도 약 최대 0.7%, 팔라듐 원자 하나당 0.7개 수소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HC 팔라듐 하이드라이드의 경우에는 약 100% 이상의 수소가 함유될 수가 있음을 확인했고요. 최대 150% 이상의 수소가 함유될 수 있는 결과도 저희가 얻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연력학적으로 안정한 큐빅 페이지에 비해서 최대 2배 이상의 수소 저장 용량을 상승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익히 알려진 큐빅 페이지의 경우에는 수소가 옥타헤드랄 사이트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의 함유량은 약 맥시멈 70% 정도가 되고, PDH 본딩은 150%에서 150도 이상의 온도에서 무조건 깨진다고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새롭게 만든 HCP 결정 구조를 갖는 팔라듐 하이드라이드의 경우에는 수소가 옥타헤드랄 사이트뿐만 아니라 테트라히드랄 그리고 서페이스에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고, 수소의 함유량 또한 100% 이상으로 최대 150% 이상 수소를 함유할 수 있으며, 또한 높은 열적 안전성, 500도의 열 처리 온도에서도 PDH 본딩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열적 안정성을 갖고 있음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소재 개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높은 수소 분위기에서 소재를 합성하게 되면, 기존에는 가령 수소를 저장하는 소재 같은 경우에는 소재를 만들고 수소를 넣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방법론이었는데요. 저는 그러지 말고 충분한 수소 분위기에서 소재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결정 구조를 갖는, 그리고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물성을 갖는 소재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러한 새로운 소재 합성 방법론이 제가 이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이 소재 재료과학 연구 분야에 제안하고 싶은 핵심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준비한 발표 자료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제 강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러한 제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여러분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청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